제가 이 앞부분부터 절대로 삼성전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인 원인과 그리고 삼성전자 재차 큰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타점 아래에서 매수만 걸어 놓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차후적으로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 전 세계적인 스마트 머니가 삼성전자로 이동을 할 거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저점이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저점이 찍힌다라고 하면 차후적으로 얼마만큼 상승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차적으로 제가 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저점이 찍히지 않았어요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6만원을 이탈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이 거래량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 하락폭을 이끌어 오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실적이 안 좋아서? 실제 삼성전자 실적이 좋지 못해서 이렇게 하락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락폭을 이끌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냐고요? 바로 외인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거라고요. 결국 뭐예요? 수급적인 논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적이 좋지 못한 바이오 관련주들 엄청난 상승을 하죠. 그럼 이 얘기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실적이 안 좋은데 바이오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연일 급등세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용을 조금만 엎어서 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하락한다? 그 얘기가 아니죠. 결국은 수급이 좋지 못하니까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게 결론적인 거고, 지금 어떤 수급이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신다라고 하면 항상 말씀을 드렸죠. 3대 수급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3대 수급이 있는데 이 3대 수급 중에서 지금 누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재차 사준다라고 하지만 3일 연속 엄청난 하락폭을 부른 게 바로 외국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할까요? 외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다 함께 매수를 하고 다 함께 매도를 합니다. 즉 뭐예요? 가격이 5만원 가격대에 함께 매수를 하면은 6만원, 7만원, 8만원 이렇게 가격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로 뭐예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4만원, 3만원, 2만원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개인들이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개인들은 어떤 의미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이 종목이 너무나 좋아요. 이 종목이 좋아서 매수를 했고, B라는 사람은 이 종목 별론데 라고 하면서 매도를 했어요. 현재 가치는 6만원이에요. 그러면은 6만원을 유지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뭐예요? 결국은 개인들끼리만 있으면 어떡해요? 개인들끼리만 있으면 개인들이 매수를 한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외국인과 기관이 없으면은 주가가 변동폭을 보이지 못합니다. 변동폭을 보이지 못하니까 개인들끼리 있으니까 시장가로 매도를 때리겠죠. 시장가로 매도를 때리면은 주가가 이렇게 하향 추세를 바뀌는 종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이나 혹은 외국인이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향 추세를 나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 어떠냐? 어떤 가격대에 오면 매수하고 그리고 또 어떤 가격대에 오면은 매도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결국 약간의 공무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세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어때요? 팔고 있죠? 팔고 있는 물량을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개인들이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서 저점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순간에서 어때요? 외국인들이 재차 반등을 시키려고 하면 어떨까요? 이 개인들이 산 물량이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외국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매도를 하고 그리고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물량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더라도 조금밖에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재차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외국인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더 밑으로 떨구게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때 당시에 매수한 사람들 중에 온전히 자기 돈으로 매수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신용 물량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상태에서 반등을 시키는 것보다 더 하락을 시킴으로써 보유 비중을 줄이더라도 이 밑으로 하락시킴으로써 급락을 시킴으로써 최대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게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위에서 매수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 자체를 관리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팔아도 지금 몇 프로나 있어요? 약 52%에서 53%, 52.5%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약 4%밖에 보유 비중을 줄이지 않았는데 주가가 어때요? 엄청난 하락폭을 보였다고요. 그런데 제가 거래량 부분을 계속해서 보셔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전에도 똑같은 흔적이 나와줬죠. 이전에도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와줬을 때 이 앞구간의 거래량과 이 뒷구간의 거래량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뒷구간의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때 당시의 변동폭을 한번 보자고요. 이때 당시의 변동폭 마이너스 7%로 시작해서 고가가 플러스 2%입니다. 약 9% 정도의 변동폭을 삼성전자가 보였고 그 전날에도 한번 보자고요. 전날에도 마이너스 3%에서 그리고 플러스 2%, 약 5% 정도의 변동폭을 삼성전자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결국은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하고 그리고 손절 물량이 나와줘야 여기서 재차 매수세가 실려주겠죠. 손절 물량과 그리고 매수세가 함께 이어지니까 어때요? 여기서 거래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모두 다 털고 가벼워지니까 종목 자체가 이제 가볍게 이동을 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일 수가 있었다고요. 96,800원 엄청난 상승폭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로 어때요? 이때 당시에도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상승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피날레는 어떻다고요? 이렇게 거래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냐? 이 밑에서 매수한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수한 물량들을 이 위에서 마지막으로 매도를 하니까 이렇게 거래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점에서도 거래량 나오고 그리고 고점에서도 거래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절대로 가격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향후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꾸준하게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반등을 할 것 같은 느낌을 줬었던 원인이 있었죠? HBM3 비중은 3분기에 10% 초중반까지 증가를 했고 4분기에 HBM3 비중을 50%로 예상을 한다. 결국은 40% 가까이 늘린다라는 것은 엔비디아의 납품을 시사하겠다라는 이야기다라고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지금 결론은 뭐냐? 삼성전자가 재차 큰 폭의 하락에 한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적인 논리상. 그러니까 한번 큰 폭의 하락이 나와준 이후에 개인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낸 이후에 그리고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이유들이 너무나도 산재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정확하게 어디 지점까지 떨어질지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구간까지 상승을 할지 그 타점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 앞 구간에 명확하죠?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래량을 주목을 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거래량 한번 봐보세요. 이때 당시에 거래량 터져줬잖아요. 이 저점이 나와줬다고요. 어떤 게요? 지금 삼성전자 우가 저점이 나와줬다고요. 그리고 수급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철저하게 가자고요. 보세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왜 삼성전자 우가 먼저 저점이 찍혔어요? 삼성전자 우가
주식 수가 삼성전자보다 적으니까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컨트롤 핸들링 하기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가 저점을 찍었으면은 조금만 있으면 삼성전자도 저점을 찍겠구나,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요. 머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삼성전자만 우리가 또 바라보면 안 되죠. 삼성전자와 비슷한 섹터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도 함께 본다라고 하면 더 완벽해지겠죠. 보세요. SK하이닉스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SK하이닉스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량 나왔을 때 어때요? 엄청난 변동폭을 보여준 다음에 이때 손절 물량이 나와주고, 그리고 재차 반등하고, 그리고 손절 물량 재차 나와주고, 그리고는 재차 반등하잖아요. 이렇게 완벽한데 보세요.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자고요. SK하이닉스 외국인 수급 붙어주잖아요. 완벽하죠. 그리고 제가 단순히 또 이것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SK하이닉스가 왜 저점을 먼저 찍었어요? 삼성전자보다 결국은 실적이 잘 나왔죠.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엔비디아에 편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엔비디아에 편입이 되어 있거나,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편입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전에 반등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에 편입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주가가 3% 4% 이렇게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주가가 하락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외국인들의 물량이 붙어줬나요? 외국인들 절대 사주지 않죠.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다고요. 더 많은 양의 물량을 매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들링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핸들링을 하냐? 주가를 상승을 시킬 때 개미들의 물량을 뺏기도 하고, 하락을 시킬 때도 개미들의 물량을 뺏기도 한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시키면서 개미들의 물량을 빼서 간다고요. 그런데 현재 삼성전자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저점이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큰 폭의 하락이 나와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매수를 하거나 하시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꼭 매수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편입이 될 확률이 높다. 왜? 지금 엔비디아와 TSMC, 대만의 TSMC라고, 결국은 엔비디아는 설계를 담당을 하고, 그리고 TSMC는 공장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TSMC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반도체의 기술력을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TSMC 반도체 공장이 이제는 될 수 없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나서 향후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삼성전자에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공장이 될 수밖에 없다. 공장이 된다라고 하면 어때요? 실적이 높아지겠죠? 실적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하 이슈까지도 있다. 금리 인하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세계적인 스마트 머니가 한국으로 오겠죠? 한국으로 오면은 삼성전자에 오겠죠. 왜? 삼성전자의 주가가 너무나도 저렴하기 때문이죠. 완벽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설프게 현재 구간이 저점이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 여기서 마이너스 7%, 8% 이렇게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손절을 해봐야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최저점 부분에서 재차 매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 단기적인 반등 구간에서 최저점 부분에서 매수한 금액을 그대로 매도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눌림이 재차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눌림이 나와줬을 때 이때 매도한 금액을 그대로 매수를 진행을 함으로써 삼성전자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유튜브에서는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 한번 봐보세요. 한번 보면 몇백 명, 몇천 명이 봅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모두 다 함께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력이나 기관이나 모건이나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 다 확인합니다. 제가 계산한 가격대보다 더 밑으로 떨구거나 혹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보다 더 상승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혹은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연락처 하나 남겨드려보도록 할게요. 위에 상단에 010-7162-8706 010-7162-8706번으로 뭐라고 하냐,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면은 제가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사실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장 싸게 매수를 한 다음에 그리고 가장 비싸게 매도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올라간다 하고 매수해놓고는 3%, 5% 이렇게 약수익 날 때 매도하고, 아니면은 그냥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은 그냥 두시잖아요. 그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 타점 따라하는 거랑 실제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드린 타점이랑 완전히 다르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 된다. 무조건 제가 보내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하신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점 부분에서 매수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고점 부분에서도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쪽박을 찰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고 대응하셔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본업 때문에 장중에 바쁘신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 부분, 삼성전자 중요 부분 왔을 때 대응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 전략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주식은 뭐예요? 정보력 싸움이죠.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보고 있으면 수익으로 연결하기 힘들고, 악재든 호재든 아직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정보 아는 게 핵심이죠. 누구나 받기 힘든 정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으로 제가 이런 말씀까지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깡통을 한 3번 정도 차고 4억 정도 잃어보고 지금은 꽤나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든 돌아가지 말고 실패하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4억을 잃고 만든 4억짜리 매매 기법 책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4억 잃지 말고 돈 잃지 말고 최대한 이 기법 책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고민한 결과 저도 주식으로 정말 3년간 많이도 잃어봤고 힘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서적 아무리 많이 찾아보고 뉴스를 아무리 많이 봐도 너무나도 어려운 용어들밖에 없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주식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관련된 전자책을 발행하기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함을 담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서 고점 부분이다 혹은 저점 부분이다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려도 분명 어떤 이유로 고점이고 왜 저점이고 그리고 세력이 왜 유입이 되었고 세력이 왜 나갔는지 현재 내 주식의 객관적인 상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쉽게 요점만 적어놨고 단타 매매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매매법까지 다양한 매매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주식 차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기법을 활용해서 3월 21일 날 레몬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실제 당일에 한번 다음날 또 한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1000여 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 또한 제 매매 기법에서 체크를 할 수 있었고 매수 포인트였고, 실제 어떻게 됐나 1월 3일 날 4만원이었던 신성 델타테크는 2월 달에 18만원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사실상 실전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수학의 정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유를 받을 수 있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그리고는 1000%님 저 좋아요 구독한 구독자예요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무료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8706번으로 전자라고 딱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 매매 기법이 필요한 우리 구독자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핵심 매매 기법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